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게! 윤석열이 이번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언론들은 미국에게 뒤통수 맞고 털린 것,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주문했고 윤석열 정부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연합뉴스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규모는 600억 달러 이상이고 중앙은행인 한은뿐만 아니라 기재부, 대통령실 등 모든 관계부처가 전사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성사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곧바로 냈고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튀어버렸습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하여간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부터 만나야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분명 미국에 있는데 아직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확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조율 중이고 구체적인 회담 방식과 시간 등은 20일 밤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외교 일정은 확정되면 공지하겠다는 입장만을 계속 이어갈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진전된 상황이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확한 워딩은 이것입니다. 한미 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영국 국장 참석과 미국 국내 정치 일정으로 뉴욕 체류 중에 외교 일정이 단축됐다. 그럼에도 한미 정상 간 회동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 회담이 아니라 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사전에 정하고 만나서 공동선언문 같은 것을 남기는 회담이 아니라 그저 가볍고 짧게 만나는 회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회동마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갈수록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문 외교한다면서 조문도 안 하고 저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회담도 안 하고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얻을 게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 순방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미국하고 통상과 경제협력, 공급망에 관한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뭘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빈손 외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대고 자유연대, 보편적 가치와 같은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선책 또는 어떤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걸 기대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안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윤석열한테 조언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강력한 고금리 정책,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에게만 개설해 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긴축 재정 정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한미 통화 스와프를 결정하는 곳은 바이든이 아니라 미국 연준 의장 파월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700조가 일주일 만에 증발됐습니다.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발언 그 한마디 때문에 6,700조가 증발된 겁니다. 만약 파월이 바이든이라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결정은 못 내리는 거죠. 선거가 코앞인데 경기 침체를 부를 수도 있는 고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그만큼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금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 미국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금리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이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에게만 개설해 주겠다. 그걸 윤석열이 가서 설득하겠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만약 바이든한테 이런 것을 계속 조른다.
번지수가 틀린 곳에 가서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공화당 정권이면 또 몰라요. 지금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우리처럼 대통령이 한국은행장 데려다가 조인트 까서 금리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게다가 현재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렵게 통과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우리만을 위해서 재개정하겠다. 우리처럼 경기 보조금 못 받는 나라가 줄을 서서 그걸 조르고 있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재개정? 선거가 코앞인데? 꿈 같은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윤석열 만나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회담에서 회동으로 격화가 되는 거죠. 설령 회동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 얘기가 없을 거예요. 있어봐야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가 최고 수준의 발언일 겁니다. 이 정도 얘기만 나오면 또 국내 언론들과 함께 막 자화자찬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쥘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일본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옵니까? 경제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계속 과거 얘기나 하고 자존심이나 구기겠죠. 문제는 미국인데 방금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물 건너 갔고 윤석열은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순방은 얻을 게 없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던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그런데 갔습니다. 왜? 나 세기의 장례식 가고 싶어. 근데 참배는 하지 말래. 4차원 세계랑 연결돼서 망자의 기운이 묻는데. 자, 박수! 저거 뭡니까? 천박하게. 아, 진짜 저렴해. 자, 그래서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의 이 행동들이 다 미국이나 주변 나라에 체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체크가 됩니다. 한국 대통령 호구네. 호구 맞네. 아, 저걸 어떻게 베껴 먹지? 이러고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지금 패가 까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외유였기 때문입니다. 외국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유, 나 세기의 장례식 가서 인생 사진 하나 받고 싶어. 그리고 뉴욕에 천공스승 만나서 영혼을 치유하고 싶어. 김건희를 위한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겁니다. 자, 오늘 이재명 갤러리에서 보수 유권자 분석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윤석열 지지층에게 이미 가치 지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힘이다.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대선, 지선, 총선 3번의 선거에서 보수가 영남으로 축소되고 어디 가서도 보수라고 말할 수 없었던 정치적 열패감 해소가 본질이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무너지고 힘이 있으면 결집할 것이다. 이번 주 윤석열 지지층 상승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다. 그렇기에 만약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에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을 쓰면 내용과 상관없이 통쾌해야 하고 좋아할 것이다. 민주당을 힘으로 굴복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지지는 칼잡이를 들이고 칼춤을 잘 추니 지지할 뿐이다. 나머지는 못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용병으로 고용한 칼잡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 지지율 0%가 되더라도 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진행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때문에 직무를 아무리 엉망으로 수행하더라도 크게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이 와야 되려면 핵심 지지층이 그가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하다. 핵심 지지층의 와해는 그가 우유부단하며 간을 보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정기관이 반기를 드는 상황을 볼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내야 한다. 강대강으로 하면서 민주당을 파괴할 수 있는 결정을 윤석열이 망설이고 회피하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하나 못 날려서 당 전체가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 아마추어라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료 집단으로부터의 항명과 지시 불이행을 표면화해야 한다. 또한 검찰 등의 사정기관에서의 항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윤석열에게 힘이 없다는 걸 인식하면 그들은 붕괴된다. 자, 이 리치 프롬님께서 트위터에서 아주 멋진 해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푸사를 보니까 지금 체리 따봉을 날리고 있는데 그 체리 따봉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네요.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시기도 매우 중요하죠. 네, 총선이라는 각자도생의 시기. 그때까지 윤석열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축적하자. 이거 아닙니까? 맞았습니다.